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오늘 CJB 7뉴스는 CJB 창사 27주년 특집으로 충청북도의 역점 사업과 주요 현안에 대해 준비했습니다. 최근 청남대는 민선 8기 역동의 충북 도정의 상징으로 떠올랐습니다. 바로 대청호 규제 완화 때문입니다. 긴 시간 규제를 깨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에도 끔찍하지 않았던 정부가 대청호 수변구역을 일부 해제한 것입니다. 이런 정부 결단의 이면에는 좌충우돌을 마다하지 않고 전광 석화같이 덤벼든 충청북도의 전략과 전술이 있었는데요. 이제 이 청남대에서 밥을 먹고 잠을 잘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 사소한 일상의 변화를 지렛대 삼아 충북은 하나 둘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규제를 깨고 또 다른 비상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먼저 김세희 기자입니다. 이곳은 대청호반의 빼어난 풍광을 담고 있는 옛 대통령 별장 청남대입니다. 지난해에만 70만 명이 넘는 관람객들이 다녀갔지만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인 탓에 간단한 음식이나 숙박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대청호의 규제 완화는 지난 10년이 넘도록 주민들의 간절한 바람이었고 충북의 묵은 과제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8월 환경부가 상수원 관리 규칙을 개정하면서 민간 개방 21년 만에 개발이 가능해졌습니다. 충청북도는 올 연말부터 휴게 음식점과 매점을 운영하고 청남대 주차장에서 제1전망대까지 350m 길이의 모노레일을 설치하는 등 청남대 개발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음식점이나 모노레일 설치가 가능해지면서 더 많은 관람객들이 편리하게 청남대를 관람하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요. 앞으로 청남대가 문화 관람시설뿐만 아니라 교육시설로서도 더욱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져나갈 계획입니다. 이 같은 규제 완화는 청남대뿐 아니라 대청호와 인접한 시군에도 큰 파급 효과를 낳았습니다. 옥천군은 장계관광지를 포함해 6개 읍면 7만여 제곱미터의 수변구역이 일부 해제되면서 지난 9월 충청북도와 도내 기업이 체류형 관광 기반을 조성하는 협약도 맺었습니다. 오송 3 생명과학단지도 충북도의 끈질긴 노력으로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지난 2018년 국가산업단지 후보로 선정됐을 당시 절대농지가 걸림돌이었는데 지난해 8월 전국에서 가장 큰 면적의 규제 해제를 이끌어냈습니다. 농식품부가 역대로 이렇게 많은 규모의 농업진흥구역을 진흥지역을 해제할 수가 없는데 충청북도와의 협의에서 동의하였습니다. 충북형 K-유학생 제도 역시 최근 법무부가 지역 특성을 반영한 광역형 비자 신설을 검토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규제 완화에는 개발에 따른 환경오염과 난개발이라는 그림자가 따라붙습니다. 이런 우려를 불씨시키는 게 충청북도의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이처럼 대청호 규제 완화로 인한 개발 규제의 빗장이 풀렸습니다. 김영환 지사가 역발상을 통해 바다가 없는 충북을 전국적으로 관광지로 만들겠다라는 이른바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구상도 그만큼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개발과 수질을 동시에 지키는 것이 중요해졌는데요. 그래서 충청북도는 수질 오염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깨끗한 호수와 하천을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북은 바다가 없지만 크고 작은 호수와 저수지 757곳, 금강의 제1지류인 미호강과 한강의 지류인 달천의 큰 물줄기가 흐릅니다. 백두대간과 문화역사 유적까지 빼어난 풍광도 자랑합니다. 이를 활용해 국내 최대의 힐링 관광지를 만들겠다는 게 민선 8기 충북형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조성 사업입니다. 핵심은 환경을 최대한 보전하는 동시에 개발을 통한 관광 자원화. 충청북도가 최근 수질 오염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우선적으로 오는 2032년까지 도내 하천에 대한 수질 환경 개선에 나서는 이유입니다. 양자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달성할 수 있어야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따라서 개발 행위를 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환경을 보존할 수 있는 이곳 미호강은 물길이 시작되는 음성군 삼성면부터 진천과 청주를 거쳐 금강까지 흘러들어가는데요. 하지만 발원지 인근에 가축 관련 시설이 많다 보니 이미 상류부터 수질이 오염되는 일이 많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앞으로 생활하수와 산업, 축산 폐수 등 5개 분야 시설 설립에 2조 5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합니다. 현재 시군마다 큰 차이가 있는 공공하수처리 시설을 대대적으로 개선해 평준화를 꾀하겠다는 겁니다.
BOD와 총인이 1, 2등급인 대청댐과 충주댐, 달천은 1등급으로, 3등급인 미호강은 2등급으로 높일 방침입니다. 오염원 실태조사와 도민운동 등 4개 분야에서 14개 과제도 추진합니다. 민간이 참여하는 거버넌스가 이제 제일 중요한 활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이런 활동을 통해서 전 도민들한테 수질에 대한 경각심과 이런 걸 끌어내기 위해서는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거버넌스가 제일 중요합니다. 충북도에서 구상한 대로만 진행된다면 수질을 확 바꿀 수 있습니다. 대청호의 경우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비점 오염 저감 시설을 늘려 고질적인 녹조 문제를 해결하는 등 수질 개선의 전초전을 시작했습니다. 만약 자치단체 차원에서 오염원에 대한 적극적인 초기 대응이 이어지면 대청호뿐만 아니라 어떤 수계든 1급수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 노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역에 산재되어 있는 점오염원, 비점오염원을 줄이고 저감하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염원 관리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충청북도에서 추진을. 개발과 보전,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충청북도의 중장기 로드맵이 앞으로 어떤 변화의 바람을 불어올지 주목됩니다. CJB 박원입니다. 청주시는 청주국제공항에 항공기 정치장을 등록한 항공사에 대해 지원 조례에 근거해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 지원 금액은 재산세 부과액의 20%로 신규 등록 항공기는 5%를 추가 지급합니다. 올해 인센티브를 받는 항공사는 모두 5개사, 항공기는 52대로 재산세 부과액은 올해 상반기 기준 53억 7천만 원가량입니다. 이 가운데 대한항공이 31대 46억 9천만 원으로 납부 금액이 가장 많습니다. 청주국제공항 인근 산업단지인 에어로폴리스 2지구가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은 현재 청주시 내수읍 입동 일원에 조성되고 있는 에어로폴리스 2지구가 97%의 공정률을 나타내고 있다며 올해 안에 준공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에어로폴리스 2지구에는 소방청의 119 항공정비실을 비롯해 항공정비와 부품 제조, 물류 기업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요즘은 밀키트 등 손쉽게 요리할 수 있는 수단이 많아졌지만 여전히 요리를 어려운 숙제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충주시가 중장년 남성들을 위한 요리 교실을 열어 가정 내 소속감은 물론 양성평등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안정은 기자입니다. 널따란 조리실에 중장년의 남성들이 모였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위생모자까지 쓰면 요리 준비 끝.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만들어볼 음식은 닭볶음탕입니다. 60년 이상 이제 살면서 일단 요리는 한 번도 안 해봤고 또 요리를 어떻게 하는지도 몰랐고 그런데 이제 나이가 먹다 보니까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도 또 만들어보고 싶고. 재료 손질부터 조리까지 하나씩 따라해보지만 아직은 서툰 초보 요리사들. 늘 받아보기만 했던 밥상을 직접 만들어 보니 요리에 대한 자신감과 함께 가족 생각이 샘솟습니다. 제가 해서 가족들한테도 주고 저도 맛있게 먹고 그런 그 자신감이 좀 있네요. 앞으로도 많이 해서 맛있는 거로 해줄게. 잘 먹자고. 충주시 여성단체 협의회가 주관한 아재들의 붓두막이 3주간의 일정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부엌이 여성들의 공간이라는 고정된 인식을 바꾸고 양성평등한 가족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한 프로그램입니다. 작년 첫 해는 참여자 모으기가 어려웠는데 올해는 문의가 쇄도해 정원이 금세 마감됐습니다. 근데 올해는 굉장히 참여자들이 많아서 이렇게 조기에 마감시켜야 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식도 많이 개선이 돼서 적극적이었고. 중장년 남성 요리교실과 가족사진 공모전 등 올해 6개의 양성평등 사업을 실시한 충주시는 다양한 시책 발굴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경력 단절 여성 창업 지원과 여성 인턴 채용 사업을 추진하였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아이 돌봄 서비스 본인 부담금 50% 지원을 10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방의 문턱을 넘은 중장년 신사들의 도전이 지역사회에 대한 공감과 유대감을 한층 더 높이고 있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공동 장사시설 설립 건립 사업에 착수한 증평, 진천, 음성, 괴산 등 중부 4군이 3개월간 공개 모집한 결과 음성군의 한 마을이 신청했습니다. 장사시설 후보지 공모 마감일을 8일 앞둔 가운데 음성군 원남면 한 마을이 주민 7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유치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4개 군은 2029년까지 30만 제곱미터 터에 화장로 6기와 봉안시설, 자연장지와 장례식장 등을 갖춘 종합장사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제천시가 충북 최초로 건립하는 공공산후조리원의 하루 기준 기본 요금을 13만 5,72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1주 이용료는 95만 원, 2주 190만 원, 3주 285만 원으로 제천 시민과 다문화 가족, 장애인 등은 절반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천시 하소동에 내년 5월 개원 예정인 공공산후조리원은 69억 원을 투입해 13개실을 갖춘 운영을 들어갈 계획입니다. 충주의 오래된 숯 가마 공장이 금가 달숯 정원으로 재탄생했습니다. 탄금호의 아름다운 수변을 배경으로 어제 정식 개장한 금가 달숯 정원은 갤러리 카페와 남한강 자전거길, 이용객 쉼터, 주차장 등을 갖췄습니다. 충주시는 갤러리 카페에서 국내 유명 작가의 전시회를 개최하는 등 문화와 자연이 어우러진 복합 문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3월 임용 2달 만에 괴산군 소속 30대 공무원 A씨가 숨진 가운데 A씨에 대한 직장 내 부조리가 있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충청북도는 A씨의 업무 처리 과정에서 상급자로부터 과도한 업무 지시를 받는 등 일부 부조리를 확인해 괴산군의 당사자의 중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A씨는 괴산의 한 원룸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유족은 A씨의 휴대전화에 녹음된 통화 내용 등을 근거로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민원을 감사원에 제기했습니다. CJB 아침 종합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